미국이 비트코인을 직접 산다는 겁니다. 직접 사서 이거를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은 이미 25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주를 27조 원어치를 발행해서 추가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했어요. 이더리움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저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코인이 돼 있지만은 앞으로는 스테이킹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다시 상할 거라고 보이고, 팁을 드리는 게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1억 돌파했죠. 2024년도 3월달 정도에 한번 돌파하고 또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러면서 올랐습니다. 그 이전부터 트럼프가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2016년도 당선됐을 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2천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유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트럼프 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잡자 해서 이번 그 대선에서는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배경에서 그동안에 규제나 정책적으로 억눌렸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거가 보이기 때문에 올랐던 건데,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를 했는지. 우선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직접 산다는 겁니다. 직접 사서 이거를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두 번째가 또 있는데, 국가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나라도 있고, 채굴을 해갖고 이거 비트코인을 쌓아가는 나라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불법 사이트 같은 데서 사용됐던 비트코인을 압수를 하면서 국가가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싹 다 팔았죠, 독일은.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런 해킹 건이나 잘못해갖고 범죄를 이용해서 그 사용되었던 비트코인을 압수하면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한 20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한 100만 개 정도를 더 비축을 해서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현재 그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 분이 사실은 상당히 반크립토적인 정책을 많이 피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서도 그와 반대로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소송전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는 나 취임되면은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갖고 대통령이 해임! 이렇게 해서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큰 확률로, 상원은 이미 확립을 했고, 그리고 하원도 장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큰 영향력, 특히 의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공화당의 친암호화폐적인 의원들이 한 200명 정도 넘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로 트럼프가 친암호화폐적이고, 그리고 상하원 쪽도 친암호화폐적인 정책들을 주로 밀게 된다면은 그만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여기에 혜택을 받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활동을 해갖고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는데 코인을 찍고 싶어. 그런데 SEC도 눈치 보이고 코인 찍으면 뭐라고 그러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 만들었던 곳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또 그동안에 소송전이나 고소를 당해갖고 움츠렸던 그런 토큰이나 코인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국에도 ICO를 못하게 했잖아요. 2017년도 이후부터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도 ICO 참여나 심지어 에어드랍을 받는 것조차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코인을 판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돈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바뀌면은 그만큼 시장이 확대되는 거죠. 이렇게 풀리면서 실제로 미국인들도 암호화폐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한 가지 특징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비트코인은 이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굴려갖고 블록체인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더리움은 물론 하드웨어도 좀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POS라고 해서 그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려워요, 말이. 쉽게 생각해서는 내가 이더리움을 넣고
이걸 묶어두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이 운영이 되는 거고, 블록체인은 고마워 이거 운영하게 해줘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이자로 줍니다. 즉 이더리움이라는 이 코인은 이거를 묶어두었을 경우에 스테이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묶어두게 되면은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SEC는 이거를 현물 ETF로 봤을 때 이걸 못하게 했어요. 즉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만들게 되면은 이건 증권과 비슷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배제시키고 현물 ETF를 만들어라 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문제가 실제로 현물 이더리움 ETF가 그렇게 크게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하러? 나 저기 가면은 이게 스테이킹 해갖고 묶어놓고 이자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가면 이자도 못 받고 손해인데?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SEC의 의장이 바뀌고 친크립토로 바뀌면서 뭐 스테이킹 한 것도 괜찮아 라고 해서 현물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에 대한 ETF가 발행이 되면은 그만큼 그쪽에서도 더욱더 큰 돈이 몰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암호화폐 생태계랑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 쪽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언급했던 건데 사실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다라고 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어요. 현재 중국은 경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수도꼭지를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고, ECB, 유럽의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지금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어요. 즉, 양적 완화 쪽을 이미 시작한 거죠. 미국도, 촬영 시점 당시에 또다시, 스몰 스텝 0.25bp로 해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돈이 풀리거든요. 근데 돈이 풀린다라는 거는 이제 되게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결국은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 반대극구에 있는 자산의 가치는 사실은 오르게 되는 거죠. 달러 대비. 그러니까 이 숫자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기가 오르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금이 됐든 비트코인 됐든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 등이 됐든 이런 쪽에 돈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자산시장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잠깐 떨어졌다가 오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트럼프가 당선된 상태에서는 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쭉 계속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큰손인 일론 머스크는 현재 사고 있을까요? 팔고 있을까요? 다들 일론을 바라보곤 있는데 일론은 사실은 비트코인에 현재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회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 2022년도에 샀던 게 약 4만 개 정도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같은 해에 75%를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한 9,700개 정도밖에 안 남고 지금 상태에서는 안 팔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당가가 한 34,000불 정도 되는데 따지면 거의 2배 반에서 3배 정도 되는 거죠. 뭐 나름대로 여전히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성은 매우 좋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하면은 사실은 일론 머스크를 많이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까 잠깐 기억해 보면은 9,700개 갖고 있죠.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가인데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이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이미 25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주를 27조 원어치를 발행해서 추가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신주를 27조 원어치를 갖다가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시총이 한 72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반 정도거든요. 근데 반 정도 되는 시총에 신주를 발행하고 있다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식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많이 내 주식이 희석이 되는데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주주들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좋아요. 내 주식이 희석이 돼? 좋아. 왜냐면은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돈을 더 받아서 또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네? 그 말인즉슨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배당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 그만큼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주주들은 사실은 IT 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주 비즈니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로서 이 비트코인 대신 투자할 수 있는 대안 가치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돈 벌 기회라고 하던데 조심해야 할 건 없을까요? 물론 있죠. 뭐 폭락도 할 수 있고, 뭐 블랙스완이 있을 수도 있고, 국제 정세가 변화해갖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변동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뭐 사실은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워낙 심해갖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이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이게 암호화폐의 특히 알트 코인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3월 달에 한 번 고점의 비트코인 찍고 알트코인 시장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5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거라고 봐도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미국에는 괜찮을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은 특히 뭐 수출 이렇게 트럼프가 되면서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괜찮게 발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또 한국 사람으로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호 위주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미국에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이 특징에 따라서 트럼프가 나 모든 알트코인, 모든 암호화폐를 다 하겠다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 말인즉슨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도 승자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지는 알트코인들도 있을 거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물렸습니다. 이더리움의 성적은 왜 이렇게 저조한 걸까요?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실제로 근데 이건 이더리움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라고 그러거든요.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 점점 더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한동안은 계속 갈 거다.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해서 보통 보는 게 돈이 우선 비트코인으로 들어갔다가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본 사람들이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패턴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트코인은 그렇게 크게까지 내리진 않았고 조정을 받은 정도였는데 이게 2024년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였는데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는 쫙 올랐다가 이더리움 포함해서 훅 떨어졌습니다. 즉 이더리움이 고점 때는 4,000달러가 넘다가 지금 현재 뭐 다시 회복해갖고 2,800, 2,900까지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경쟁자들도 좀 많아졌고 예를 들어서 솔라나 같은 주자들이 이더리움이 그동안에 채웠던 그런 테마들을 많이 채워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투자자분들도 일부는 모멘텀을 좀 많이 잃었다. 자기의 주 위치를 많이 잃었다라는 얘기도 하긴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물론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서 유동성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이더리움 스테이킹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없잖아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는 할 수는 있으나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고 아마 정책들이나 규제도 많이 바뀔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다시 활력을 띄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이하의 이 레이어 2라고 그러는데 이 이더리움 보조해주는 체인들이 있어요. 이쪽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외 어떤 코인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물론 언제나 그렇지만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고르라고 그러면은 이거 꼭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찝어낸 게 한 15개 정도를 찝어내긴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톤, 수이, 멘트, 인젝티브 등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더리움은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많이 저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코인이 희한하게도 돼 있지만은 앞으로는 뭐 ETF, 스테이킹된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이고 솔라나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더리움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들과 밈코인이 특히 많이 성행을 하면서 유동성이 많이 커져서 지금 성장세가 좋고 톤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일부 분들은 텔레그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어갖고 뭐 엠번방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어서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텔레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메신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텔레그램을 바탕으로 만든 코인이 톤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저와 이 톤 생태계가 함께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 가능성이 크고, 수이의 경우에는 옛날에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에서 만들고자 했던 프로젝트에서 파생돼서 나와서 나온 프로젝트인데, 지금은 이제 솔라나가 많이 성장했잖아요. 이 다음 솔라나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이라는 프로젝트도 물론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눈여겨봐야 될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방금 말씀드린 코인 외에도 아까 그 15개 정도를 질문을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이거 소책자로 책에 같이 첫 초판에만 같이 나가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게 괜찮은지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비트코인을 전망한다면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서 투자해야 할까요? 우선 2025년도에 비트코인을 전망을 해본다면은, 우선 트럼프가 당선돼서 아마 1월 달에 이제 그 100억 관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 행보에서 그 암호화폐 정책 관련돼 갖고 어떤 것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매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M2 서플라이라고 그 통화량입니다. 그 통화 공급량인데, 이 통화 공급량 중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등들도 같이 주시해야 됩니다. 이유가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이 있지만서도 중국 같은 큰 나라가 돈을 풀었을 때는 이 영향이 다른 데에도 무조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중국, 유럽 등의 통화량도 같이 보면서 이게 성장세가 너무 컸을 경우에는 이 자산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자산 시장의 가치가 높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암호화폐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에 연동해 갖고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게 USDT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USDT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USDT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높아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예요. 왜냐하면 오르기 때문에 나 빨리 대출 받아갖고 비트코인 사야 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중앙화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아니면 탈중앙화 그 대출 플랫폼인 에이브에서 이 USDT에 대한 이자가 많이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구나, 아니면은 뭐 고점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팁을 드리는 게,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 용어 자체는 들어봤을 텐데, 그 이유가,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생긴 이유 자체는 한국이 좀 폐쇄적인 시장입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비트코인 수가 부족한 거예요. 다 해외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해외 시장과 한국 시장의 가격에 괴리가 생겨서 한국이 비트코인이 더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김치 프리미엄인데, 보통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은,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다 뉴스에도 엄청나게 나오고, 비트코인 1억 넘었습니다, 1억 5천 넘었습니다, 2억 넘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비트코인 투기 과열입니다, 위험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도 나도 다 업비트 비싼 계좌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해외 시장보다 비싸지고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촬영을 하는 당시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3에서 4%, 조금 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 투자가 과열이 됐을 경우에,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 2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 15% 이상까지 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과열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트럼프는 비트코인과 달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와 달러. 트럼프는 우선 달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CBDC, 즉 중앙은행에서 만든 디지털 달러의 경우에는 트럼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에는 힘은 실릴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시도하고자 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미국 걸로 만들자. 그 미국이 컨트롤하고 비트코인 채굴도 미국에서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만든 일명 CBDC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암호화폐 생태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개인적인 그 기관이나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코인을 만들어서 그게 US 달러, 즉
달러에 연동되는 그런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테더의 USDT,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클의 USDC가 있습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코인 찍은 게 정말로 1달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보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달러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채권을 삽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채권 바이어가 되네?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쪽을 갖다가 장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코인을 본다면은 달러는 자기 달러대로 길을 가고, 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미국이 이쪽에서 영향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장려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달러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 달러의 영향이 줄어드는 건 그 코인이랑은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현재는 기축통화가 미국 달러로 돼 있고, 그리고 모든 게 이제 미국 달러로 일반적으로 결제가 국제시장에서 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죠. 그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전쟁을 시작해갖고 많은 제재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러시아가 유럽은행에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은행에 금도 갖고 있었어요.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럽은 뭐라고 했냐면, 이걸로 우리 빚이나 갚자, 이렇게 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물론 침범한 거는 침범한 거고, 그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선은 내 돈이 사라져 버리네 라는 거에 대한 그런 믿음, 그 신뢰, 그 돈을 갖고 있었던 신뢰,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사용되고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 한 80% 이상 통용되고 있는 달러에 대한 이 믿음 자체가 사라지면서 그러면 달러도 그럴 수 있겠네 싶어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최근에 브릭스 국가들이 모여서 브릭스 페이를 만들기로 했어요. 지금은 이제 국제 결제를 위해서 스위프트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그걸 못 써요. 자기네는 결제를 더 이상 국제적으로 못 하는 겁니다. 전송이 안 돼요.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은 나 저기서 뭐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게 없었다. 물론 몇 가지 있긴 있지만은 없었기 때문에 브릭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하나 만들자. 그래서 브릭스 페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 브라질, 그리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돈이 화폐로 사용돼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달러가 국제사회에서 화폐로 결제가 되는 퍼센테이지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얘 막 80 몇 프로였다가 갑자기 뭐 5% 떨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 유로가 좀 더 늘어나고, 중국 위안화의 경우에도 1% 미만이었다가 이제는 1.5% 정도 되는 이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움직임의 방향성은 확실하다는 거죠. 즉 미국 달러에 대한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다른 통화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난다라는 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패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미국이 디지털 달러 패를 꺼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미국의 디지털 달러는 CBDC인데, 즉 중앙은행에서, 페드에서 직접 찍어서 만드는 돈이라는 뜻인데, 트럼프가 되면서 이쪽 방향은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방향성이 완전 틀어진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왜? 내가 왜?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즉 미국 채권을 열심히 사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장려가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와 비트코인은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디지털 달러와 비트코인이 비슷해 보이냐? 이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달러는 중앙은행,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컨트롤하고 찍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화되어 있을 뿐이지 그냥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은 주체가 없어요. 그냥 그 프로그램,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만들어내는 그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달러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죠. 그 세계 외환 보유고가 99년도에는 약 71%가 달러였는데
23년도 오늘날에는 65%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어든 거긴 맞긴 해요. 근데 뭐 대체통화 유로도 있고 뭐 브릭스 국가들도 있고 위안화도 느리겠지만 점차 확대를 하고 있고 해서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달러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자체는 우선 가장 처음 언급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화로서 사용은 되지는 않는다.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뭐 금과 같이 이런 용도로서는 사용이 되는데 돈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 시기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금의 가치 이상으로 올라서 더 이상 오를 틈이 없고 안정화가 되면은 그 돈이라는 그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적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올라가서 적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비트코인이 이미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통화로서의 기능 자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되면은 달러를 이긴다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공생해갖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용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언제쯤 화폐처럼 쓰이게 될까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시기를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가 올라야 되는 규모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의 최대치를 찍고 그리고 거기서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볼 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때까지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희소성이고 근데 희소성을 갖고 있더라도 문제가 이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걸로 돈을 내는 게 꺼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1비트코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1억 정도의 지금의 가치니까 그걸로 차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5년 있다 보니까 가치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달러 대비 더 올라서 아니 1비트코인을 드렸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 왜 1비트코인을 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통화로서의 안정성이 아직 없다라는 거. 똑같은 게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피자데이라는 거를 자축을 합니다.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뭘 샀다 해서 자축을 해갖고 뭐 큰 거래소들에서는 이벤트 해갖고 피자 드립니다 이런 것도 하는데 그 뒷 배경 스토리가 뭐냐면은 어떤 분이 나 비트코인을 결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갖고 나 피자 2판 필요해 비트코인 10,000개 드릴게요 해서 진짜로 비트코인 10,000개를 줘서 피자 2판을 시켜 먹었습니다. 얼마죠 요즘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자가 된 셈이죠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결론적으로는 한참 더 오르고 거기서 윗단에서 안정화가 돼야지 통화로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도 디지털 화폐를 쓸 수밖에 없게 될까요? 한국은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가 한 110개국에서 지금 개발이나 준비가 되고 있고 이 중에서 85개국은 중앙은행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연구를 하고 있고 뭐 24년도 말에 뭐 테스트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도입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미국이 이번 트럼프 당선되면서 CBDC랑은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그럼 한국은 미국이랑 전혀 상관없이 CBDC를 도입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예래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그렇다고 살 거냐라고 하면은 미국이 있기 때문에 금도 안 사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한국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한다? 하면은 정말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국민들이 이거를 억셉트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져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달러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떤 변수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비트코인과 달러 사이에서 가장 큰 변수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원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 자체가 그 원화가 주요 통화 대비 성장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말이 성장이 사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뭐 달러 대비, 뭐 유로 대비, 영국 파운드 대비 지난 5년간 싹 다 하락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5년 전에 달러로 월급을 받고 그대로 있었으면은 가치 하락이 인플레이션만큼밖에 없었겠지만은 지금은 인플레이션 더하기 달러 대비 거의 20%가 하락한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미국에서 뭐가 필요하면 미국에서 물건이 필요하게 되면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5년 전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 비교하면 완전 다르죠. 성장률 자체가 완전 다르니까. 즉
내가 원화를 벌어서 원화를 갖고 있으면은 국제 정세, 국제 통화들에 비해서도 가치가 떨어지고, 뭐 미국 주식은 이제 미국 달러로 갖다 계산하니까 거기에서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돈나무 언니의 그 아크인베스트가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은 5년 이상만 투자를 하면 사실은 손해를 보기 어렵다 정도의 말을 했기 때문에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원화 대비의 가치를 산정해 본다라면은 과연 원화의 가치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닌 뭐 달러의 가치보다 높을 거냐라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제이플레이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통은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거래소에 토큰이나 코인들이 상장되고 있는 시점들이 늦기 때문에 해외 프로젝트들은 한국을 자기네 엑시트 전략, 즉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초보자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서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오랜 바람이었는데 이거를 최소한의 비트코인에 담아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은데 잘 모르실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쉽게 투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쓰는 게 언제나 꿈이었는데 이번에 최소한의 비트코인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